네, 그러면 중력 렌즈 봅시다. 중력 렌즈에서 나오는 거 먼저 빛의 휘어짐이죠. 우리가 우주선이 정지해 있고 사람도 정지해서 빛을 쏘며 빛은 직진해요. 근데 우리가 위쪽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면 우리가 빛은 직진하지만 우리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에 있는 사람은 뭐하다고 느껴요? 아래로 내려간다고 느껴요. 근데 우리가 가속도 운동하면 당연히 1차원으로 변했으면 얘는 가속도 운동하면 2차원의 형태로 빛이 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빛이 휘어지는 걸 뭐냐? 가속도 운동하면 빛이 휜다라고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느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뭐야? 가속 좌표계에서 빛이 휘는데 가속 좌표계에서 힘이랑 관성력이랑 중력이랑 서로 무슨 역할을 한다? 네,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걸 우리 저번 시간에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도 빛이 휘어져야 돼요. 그리고 얘가 같다라는 게 등가 올렸잖아. 네, 이제 보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으면 주변에 뭐가 휘어지냐? 시공간이 휘어지는 거야. 공간만 휘는 게 아니죠. 왜? 특수 3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을 합쳤잖아. 근데 이제 이런 시공간을 따라서 물체가 움직이는데 물체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빛조차도 휘어진 시공간에 따라서 진행한다라는 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뉴턴이 이야기하는 건 질량에 의해서 뭐냐? 중력이 나타나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나타나는데 질량에 의해서. 얘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고 질량 곱에 비례하는 힘인데요. 아인슈타인의 중력 같은 경우는 뭐냐? 질량에 의해서 휘어진 시공간이 나타나고요. 이 시공간 자체가 뭐라는 거야? 시공간 자체가 중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중력과 시간 지연 효과도 봤었는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예를 보면 A가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요. B도 안에 있는 사람, C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B는 정중앙에 있어서 속도가 없다라고 칩시다. C는 속도가 있어요. 그러면 밖에서 A가 C를 바라볼 때는요. A가 C를 바라볼 때는 얘는 정지해 있는데 C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C는 운동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뭐예요? 그게 느리게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아, A가 봤더니 C는 뭐하고 하는구나? 느리게 가는구나. 그러고 나서 A와 B를 보면 당연히 A가 볼 때 B는요? 안 움직여요. 어허, 그럼 당연히 움직임이 없으니까 둘은 시간이 뭐예요? 같이 흘러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B에서 C를 보면 뭐하게 간다라는 거야? B랑 A의 시간은 같은데 A보다 C는 느리게 가. 그러니까 B가 볼 때도 C는 뭐하게 가? 느리게 가요. 거기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뭐냐? B가 봤더니 C는요. 얘네들은 둘을 바깥을 가로놓고 보면 우리가 아는 건 B가 있는데 C가 여기 있는데 얘가 시간이 왜 느리게 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 안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힘? 관성력밖에 없다고요. 다른 건 어떤 힘도 모르거든. 그래서 우리는 관성력이 시간을 느리게 간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아인슈타인이 관성력과 중력을 합쳤잖아. 그러니까 중력도 시간을 느리게 흐르게 해요. 그래서 중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냐? 시간의 흐름은 더 느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흐름이 아니고 흐름. 네. 블랙홀에서는 시간이 안 흐른다고요. 네. 하지만 단점 있죠? 여러분의 질량이 무한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중력계 빛의 휘어짐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중력 렌즈입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듣는 애들은 아마 요거에 대해서도 배웠을 거예요. 먼저 질량이 매우 큰 항성이 있으면 이런 형태 은하단이 있으면 얘네들의 중변으로 요 4개가 보이는데 이 4개가 다 같은 행성이에요. 퀘이사라는. 같은 건데 우리가 왜 4개를 보이느냐? 아, 가운데 있는 은하단의 중력 때문에 빛이 휘어서 뭐하냐? 발현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뭐냐? 중력이 빛을 휘게 하는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력 렌즈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 렌즈 현상 같은 경우에 이것처럼 초신 한 개가 실제로는 몇 개처럼 보여 중력 렌즈에서 은하에서 4개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렇게 4개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중력이 하나의 렌즈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게 블랙홀인데 블랙홀을 보려면 첫 번째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중력을 지구부터 벗어나야 돼.
이 지구를 우리 우주선을 타고 벗어날 거예요. 그러려면 얘가 당연히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얼마만큼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되느냐? 일단 그래서 우리는 얘를 에너지 관점에서 탈출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제가 죄송하지만 외우시라 그래서 마이너스 R분의 GM입니다. 음수인 이유는 얘가 구속되었다, 안정되었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2분의 mv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니까 마이너스 R분의 GMM 더하기 2분의 1 mv제곱이에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음수일 때는요. 얘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요. 에너지가 뭐가 됐을 때, 0이 됐을 때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려면 에너지가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면 돼? 0이 될 때가 탈출이라고.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면 네, 어렵지 않잖아. 네, 마이너스 R분의 요거는 이제 수식이니까 마이너스 R분의 GMM인데 mv제곱이 0이 된다. 그러니까 소문점이 사라지고요. 넘어가고요. 2를 곱해주면 v제곱이 R분의 2gm이고요. 거기다 루트 씌우니까 v 탈출 속도는 네, 루트 R분의 2gm이에요. 그래서 인공위성 원운동하는 속도에 보자 루트 2배다 정도 되는 거예요. 왜? 얘가 인공위성의 속도였거든. 루트 2배 정도 하면 탈출할 수 있다고요. 지구에서는 약 몇 정도냐? 11.2km예요. 퍼세크. 1초에 11.2km 가면 되는데 지금처럼 탈출 속도는요. 지구의 질량, 얘는 질량은 행성의 질량이에요. 행성의 질량. 행성의 질량인데 행성의 질량이 당연히 크면 클수록 탈출 속도는 커져요. 그러고 나서 행성의 반지름이 작아질수록 탈출 속도가 커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구를 보면 그냥 일반 지구에서는 지구 지름이 반지름이 한 6,400 되니까 2배 시키면 이 정도 돼요. 지름이. 근데 그때는 11.2km의 속도가 필요해. 탈출하려면. 그거보다 작으면 당연히 못 벗어나고 돌아옵니다. 지구로. 근데 우리가 얘를 지구를 질량을 유지한 채 거리를 줄여요. 100분의 1로. 그럼 탈출 속도는 봐봐. 얘가 100분의 1이 되면 루트를 나오니까 10분의 1 되겠지? 그래서 속도는 10배가 필요합니다. 얘를 매우 줄여서 1.8cm까지 줄이면 탈출 속도는 30만 km/s가 돼요. 얘가 뭐냐? 빛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1cm, 1.8cm보다 작아지면 당연히 뭐가 돼요? 아하, 얘가 바로 블랙홀이 됩니다. 뭐냐? 얘네들의 질량이 매우 크거나 지름이 너무 작아서 뭐냐?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네, 물질이에요. 천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블랙홀이란 거 발견했다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블랙홀의 증거는 당연히 블랙홀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 사건의 지평선에서는 여기서는 탈출 속도가 빛인데 근데 이 안에서는 탈출 속도가 빛보다 빠르다고요. 그러니까 빛보다 빠른 물질은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린 몰라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얘네들을 휘감아서 들어가는 네, 이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뭐를 구해서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 빛을 통해서 확인해요. 그거를 정확하게 따지면 X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도 전자기파 일종, 빛의 일종이에요. 네, 뒷장 갑시다. 네, 주말에 다시 보니까 제가 문제 틀린 게 있어서 여러분들 네, 새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답지도 클래스룸에 있는 거 다 교체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뭐냐면 여러분들 몇 번 프린트냐면 9번 프린트 1번 문제인데요. 그림과 같이 텅 빈 우주에서 네, 학생 A에 대해서 학생 B씨가 탑승 우주선 화살표 방향으로 운동할 때 네, 하나는 등속 직선 운동하고 하나는 등각도 직선 운동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가속도 방향이 위쪽이니까 이런 형태로 네,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속도가 변화하는 거죠. 가속도가 있음이 있다. 네, 이런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보는 사람, 안에 있는 보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우리 어디일 때? 텅 빈 우주일 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력도 없고요. 중력 없는 무중력 상태라는 거죠. 그 상태일 때 ABC가 이제 공의 운동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네, 일단은 지금 보면 기억. 여기서 지금 보면 왼쪽에 보면 B는요. 지금 등속 운동하니까 아래쪽으로 관성력을 받아 안 받아? 이쪽으로 관성력을 받지 않아요. 왜? 가속하지 않잖아. 얘는 관성좌표겠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또 다른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가속도가 있을 때는요. 얘는 가속좌표계니까 그 가속도의 방향이 뭐하는 반대되는 뭐를 받아야 돼? 관성력을 받아야 돼요. 네, 관성 가속도 이런 형태가 생겨서 관성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B와 C와 이제 말 그대로 A가 바라볼 때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일단 기억 A가 관측할 때는요. P는 X에 도달한다라고 물어봤는데 무중력 상태예요. B 입장에서든 A 입장에서 관성좌표계에서는 전혀 얘도 관성좌표계죠.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대로 B가 공을 쏘면 B는 등속 운동하니까 얘가 여기에 도달해요. B 보기엔 X에 도달하고요. A가 볼 때는 X에 어떻게 도달하냐면 얘는 B가 보는 거고요. 우리 이제 A가 보는 걸 봅시다. A가 볼 때는요. 공은요. 우리 이 공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공도 뭐하고 있어?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B가 오른쪽으로 던지네? B가 던지는 속도가 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공은 어떻게 가느냐? 공은 이런 형태로 갑니다. 왜? 위로 올라가는 A가 볼 때는 위로 올라가는 속도도 있고 옆으로 속도도 있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가 자동차 위에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공을 위로 던져요. 그러면 내가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이 자동차가 가는 도중에도 내 여기에 뭐에 떨어져? 그냥 공이 그렇게 떨어지잖아.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공이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여.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죠. 왜? 우리가 공으로 안에 있는 사람이 던지는 속도도 있지만 차가 가는 속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공이 폼스 운동한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폼스 하는 이유는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하여튼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려지게 되니까 지금 저게 공의 궤도가 어떻게 되느냐? 네. 이런 형태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도 보면 B가 볼 때는 공은 그냥 천천히 출발해서 X에 도달하는데 A가 바라볼 때는 얘가 이런 형태로 직진해서 도달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왜? 엘리베이터도 그만큼 뭐 할 거니까 그만큼 X도 올라갈 테니까 X도 올라갈 테니까 무슨 이해가 가겠죠? 네, 요렇게. 그러면 이제 중요한 Y를 봅시다 이제.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고요. 리을을 봅시다. A가 관측할 때 Q는 직진하냐고 물어봤는데 근데 이 관성력이라는 건 생각해 봅시다. 관성력이라는 건 누구가 느끼죠? 내부에 있는 사람만 느껴요. 그러니까 이 관성력이라는 거 누구만 느껴? C만 느껴. 그럼 A가 볼 때는요? A가 볼 때는 관성력을 안 느끼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느끼냐면 분명히 A가 봤을 때 공을 떠나는 순간에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있겠죠. 하지만 당연히 엘리베이터 속도는 변할 거야. 하지만 이 공의 맨 처음에 출발할 때의 속도는 V0는 그대로 맨 처음에 있는 거예요. A가 바라볼 때는. 그리고 당연히 C가 오른쪽으로 던지는 속도도 있겠죠. C가 던지는 속도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A가 바라볼 때는 Q는 똑같이 이런 형태로 운동해요. 그러니까 A가 바라볼 때는 위쪽으로 V0, 오른쪽 V7로 해서 이 관성력이나 가속도라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얘가 뭐해? 이렇게 직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Q는 직진해요.
하지만 C가 볼 때, A가 볼 때든 C가 볼 때든 이 공은요, Y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안쪽에 우리 C로 갑시다. 안쪽에 C로. 네. 안쪽에 C를 가면 당연히 공을 던지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엘리베이터가 가속하고 있기 때문에 뭐를 느껴요? 관성력을 느끼잖아. 그러니까 공은 당연히 뭐 하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 이런 형태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 누가 볼 때? C가 볼 때. 그러니까 Q는 Y에 도달하지 못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A가 바라볼 때 얘가 직진하니까 뭐하다고 생각하느냐? Y에 도달해. A가 볼 땐 Y에 도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이 공은요. 맨 처음에 V0로 공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V0로 가면 우리가 얘는 V0 벡터와 VC 벡터와 더한 형태로 V가 진행해요. 누가 바라볼 때? A가 바라볼 때는. 근데 A가 바라볼 때 이 Y라는 지점은요.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 당연히 뭐 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위로 가속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바라볼 때 우리가 뭐냐? 요 Y축만 바라봤을 때 우리가 요 위에 연직 방향만 바라볼게요. 네, 연직 방향만 바라볼 때 우리 지금 공은 A가 바라볼 때는 우리가 V0로 요 Y 지점에서 V0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해요. 뭐가? 공이. A가 바라볼 때는. 근데 A가 바라볼 때 Y라는 이 엘리베이터 지점은요. A라는 지점은 어떻게 가는 거야? 맨 처음에 V0로 있지만 우리가 가속하고 있으니까 이 공간이 얼마만큼 더 변해? AT제곱만큼 더 변한다고. 아이고 2분의 AT제곱만큼. 엘리베이터는 그러니까 공은 요만큼의 속도로 쭉 올라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더 멀리 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Y라는 지점, 이 공이 여기에 도달할 때 Y라는 지점은 뭐 하고 있어야 돼? 더 위까지 올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가 Y가 되는 거야. 공이 도달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그 차이가 얼마만큼 느껴져? 2분의 1 AT제곱만큼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A가 관측할 때도 Q는 Y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어디에 도달해? 지금 C가 보는 지점처럼 C가 느끼는 도달 지점 있죠? 그 도달 지점만큼 A도 이만큼의 차이만큼 떨어져서 맞겠구나. 공이랑 부딪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에요. 질문 있으시면 찾아오시면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세 우주선 ABC인데 빛이 하나는 직진하고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 내려간대요. 근데 지금 보면 A는 무중력, B 같은 경우에는 무중력. 그 다음에 무중력 상태에서 위로 가속하고 있대요. C는 중력이 작용한대요. 얘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대요. 그러면 세계상이 전혀 다르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봅시다. 네, 근데 지금 보면 무중력인데 얘는 무중력에서 가속하지 않으니까 빛이 직진해요. 근데 얘는 빛이 휘어요. 왜 휘어? 아래로 뭐를 받기 때문에? 관성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관성 가속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C에서는 빛이 휘는 이유는 뭐야? 아래로 뭐가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기억부터 봅시다. 중력이 작용하지 않고요. 가속도 하지 않는 경우. A죠. 빛은 직진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니을. 중력이나 관성력에 의해서 빛의 경로가 휘어진다? 맞죠? 니 BC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 우주선 내부에 있는 우주인은요. 중력과 관성력. 내부 관찰자죠. 내부 관찰자는 중력, 관성을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네, 3번 봅시다.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한 K사의 사각형이라는 건데 아까 봤던 거죠. 은하단 때문에 K사가 몇 개로 보여? 4개로 보여. 그럼 얘는요. 중력 렌즈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앞에서 본 거잖아. 넘어가도 되고요.
은하단 주변 진하는 빛이 휘어져서 나타나는 현상 맞죠? 중력된 빛이 휘어지는 거잖아. 그 다음에 디귿. 은하단이 K사보다 더 먼 곳에 있다. 이건 틀렸지. 왜냐? 은하단이 있고요. K사가 여기 있으면 얘가 지구로 오는 방향이 이런 형태,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요런 형태, 요런 형태. 이렇게 해서 4개로 보이는 거거든. 당연히 K사가 더 먼 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현상은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냐? 아니죠. 뭐로 설명해야 돼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해야 돼요. 왜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중력이 작용할 때 관성을 구별할 수 없다. 모르잖아요. 빛이 휘어지는데 설명 못하고. 네, 4번 봅시다. 블랙홀 주변에 시공간이 모여들어 있는 시공간을 나타낸 건데요. PQ는 블랙홀 주위 한 지점이래요. 그리고 빛이 Q를 지날 때 블랙홀 옆을 지나간대요. 아, 빛이 P를 지날 때 빛이 여기를 지나가겠다. Q를 지날 때 라는 겁니다. 봅시다. 그러면 시공간에 휘어진 정도, 중력이 얼마나 세? 물어보는 거야. P가 세, Q가 세? 봐봐요.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어. 블랙홀이 여기 있어. 당연히 중력은 누가 더 세요? 중력은 P가 더 셀 겁니다. 그러니까 P에서 Q에서보다 크다? 맞습니다. 시간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빠르게 간다. 중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해진다? 시간의 흐름은 느려진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P에서가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P에서가 더 느리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려요. 그 다음에 블랙홀 주위의 시공간을 휘어진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맞죠? 네.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하나의 증명하는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에요. 네, 5번 봅시다. 5번은 이제 뭐냐? 탈출 속도에 관한 겁니다. 네, pH 표면에서 EM짜리 문제를요. 물체를 우리가 VP의 탈출 속도 던질 거고 Q에서는 VQ로 던질 거예요. 각각 그리고 행성도 달라요. 얘는 P고요. 얘는 Q래요. 그래서 행성의 질량과 반지름을 이럴 때 우리가 탈출 속도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천천히 이제 풀어볼게요. 기억. 행성의 지표면에서 중력과 속도의 크기는 P에서와 Q에서보다 크다라고 물어봤어요. 중력과 속도 G를 물어보네요. 네, 중력과 속도 G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시겠죠? 아마도. 뭐를 찾아? 만유인력을 찾아. 만유인력은 중력상수의 거리의 제곱에 질량 1, 질량 2. 걔가 mg다. 하나가 소문자가 m이면 행성의 질량이 대문자 m인 거잖아. 그러니까 중력과 속도는 뭐다? r제곱분의 g 곱하기 행성의 질량이다. 그러니까 이제 봅시다. gp. p의 중력과 속도는요. 거리 제곱 얼마야? r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g 행성의 질량이에요. q는요. q의 중력과 속도는 거리가 2r이니까 4r제곱. 위에는 g4m이에요. 약분하면 결국엔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P에서 Q에서 크다가 아니라 뭐여야 돼요? 같다여야 되죠. 그 다음에 행성의 지표면에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해?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근데 우리 앞에서 중력과 속도 두 개가 같다라는 거 구했죠. 그러니까 얘의 중력과 속도는 다 뭐 할 거야? 같을 거야. 근데 얘의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EMGP. 얘가 중력과 속도. 얘는 MGQ. 근데 우리가 어차피 얘네 둘은 같다며. 그러고 지워버리고 그냥 G라 그러면 중력은 당연히 P에서가 Q에서 몇 배여야 돼요? 2배여야 돼요. 그러니까 A가 B의 2배다. 뭐예요? 맞습니다. 마지막. VQ가 EVP냐라고 물어봤어요. 탈출 속도의 개념 나왔지? 공식을 앞에 있는 거 외워도 돼요. V 탈출은 루트 R분의 2G입니다. 외워도 돼요. 아니면 이렇게
저는 얘를 외우는 걸 더 좋아해요. 역학적 에너지가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인데 얘가 0이 되는 순간이보다 탈출이다. 할 때는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VQ부터 구해보자. VQ 같은 경우에는 지금 루트 Q니까 2R제로 반지름 2G의 행성의 질량 4에 그러니까 계산하면 얘는 뭐가 돼? 루트 R0분의 4GM이 남아요. 네. VQ는요? VP는요? 행성의 질량 P니까 R0 그 다음에 2G 행성의 질량 M이요. 네, 그러면 당연히 VQ는 VP의 몇 배여야 돼? 루트 2배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려요. 그래서 니은만 맞습니다. 마지막 봅시다. 블랙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무거운 별이 붕괴해서 수축할 때 공간이 굽어져 블랙홀이 형성된다. 맞죠? 질량 커서 생기는 거니까. 중력이 매우 커서 근처를 지나는 빛마저도 흡수한다. 맞죠? 그래서 안 보이는 거라고. 블랙홀의 어떤 경계에서 시간이 멈춘 것처럼 흘러. 아, 걔가 보다 사건의 지평선이다. 맞습니다. 여기 빠졌는데 지평선이에요. 네. 이벤트 호라이즌. 네. 그 다음에 4번. 블랙홀에 접근해서 중력이 커져서 시간이 점점 빠르게 흘러간다가 아니라 뭐여야 돼? 느리게 흘러가야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멈춘 것처럼 느려진다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일단 해놓고 5번 봅시다. 블랙홀에 가까이 있는 물질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때 방출하는 물을 통해서 X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한다. 맞아요. 우리는 다 간접적으로 확인 중인 겁니다.